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그리고 어떤 로봇 시장 그 자체만 놓고 보게 된다면, 전체 로봇 시장은, 자, 2025년 올해죠. 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 10년 뒤에는 약 5배, 즉 2,500억 달러까지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2035년 또는 2030년쯤에 이미 수천억 달러의 규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본래대로라면 올해죠. 25년도 4분기, 조금 빠르면 3분기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늘 그러하듯이 그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쯤에 우리가 성공할 것이고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1년 뒤에 출시를 한다든지 1년 정도쯤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스페이스X도 그랬었고 테슬라의 새로운 어떤 신모델 전기차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마 내년 26년도 2분기, 3분기 그쯤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양산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얼마만큼 생산할지 잘 예측이 되질 않았었는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중국 모 기업에게 약 70억 달러 어치의 주요 부품, 핵심 부품에 대해서 사실상 공급 계약을, 그러니까 사실상의 구매를 한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게 된다면 약 휴머노이드 로봇 18만 대, 약 20만 대 가까운 로봇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 예상된다라고 하지만 이 연평균 15%가 아니라 약 30% 또는 그 이상의 정말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시장 성장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만 놓고 보게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억 달러, 20억 달러 그 즈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 10년 뒤에는 380억 달러까지도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중요한 점은 2030년 그쯤에도 아마 대략적으로 극단적 예측일 수 있겠지만 500억 달러 수준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좀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뭐 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핵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각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각각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가격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여기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세부적인 투자 전략, 실전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자, 무료 정보방에 꼭들 참여들 하셔서 정말 실전 투자 전략 정보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앞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자, 우리가 로봇 회사를 하나 지분을 좀 사려고 해. 근데 그 회사가 뭐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근데 이 로보틱스는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저히 적거나 적자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뭘까? 왜 어떤 이유로 상장을 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과거로 좀 돌아가게 된다면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던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교수진과 그리고 뭐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다가 휴보를 개발했고 그것을 조금 더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또는 기타 휴머노이드형 로봇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동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를 했죠. 그래서 콜옵션을 확보하면서 최대 59.9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성과를 낸 기업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없습니다. 시장에 물론 비상장사들은 지금 현재도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시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 기준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떠한 기업도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주 오래전에 공개를 했었을 뿐입니다. 최근 4, 5년 사이에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휴머노이드라는 단어, 그 테마와 가장 가까운 종목이 단연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누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주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굵직하게 시가총액 그래도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를 유지하면서 큰 물량들이 오고 가는 종목은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늘 적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분기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 사실상 흑자로 조금 돌아선 상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 시가총액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성장할 소위 아무도 덤벼들지 못한 그런 블루오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 본다면 큰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어찌 본다면 뒷배가 든든하죠. 삼성전자라는 뒷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삼성전자 계열사와 함께 MOU, 협업 또는 공동 개발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협동 로봇, 그래서 RB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세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협동 로봇, 즉 인간이 개입을 해서 로봇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품을 생산한다든지 제품을 생산할 때 인간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제어만 할 뿐이고 로봇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자 그러한 RB 시리즈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적자 기업 아니냐 이거는 삼성전자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대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쪽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리회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죠. 그런 반도체에 대한 특허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즉 뭐냐? 기존에 테슬라가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IDC를 짓고 엔비디아에서 정말 대당 수천만 원 하는 그런 AI 프로세서를 정말 수조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경상북도 구미에다가 약 한 10조 원어치를 투자해서 AI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니냐? 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에다가 10조, 대한민국에다가 10조 이하, 그리고 미국 곳곳에다가 여기는 20조, 여기 딴 15조,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구미에다가 10조 원대, 지금 IDC 센터 딱 그거 전부죠.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규모가 필요한 그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충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인보우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그 하드웨어, 즉 몸체를 만들면 머릿속에 두뇌,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것이 같이 융합되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단지라든지 또는 백색 가전제품 생산 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지 못합니다. 늘리는 와중에도 잠시 지금 지연된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부분이 되었든 반도체 부분 그 이상 또는 백색 가전 제품이 되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겠죠. 자, 그 과정 중에 있어 지금 현재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또 오늘 뉴스가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생산 설비에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에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심지어는 물류 로봇까지도 계속적으로 점차 지배력을 또는 시장 진출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차트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승세가 사실 그렇게 두텁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치고 나가고 있고, 클로봇도 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5천억 원 내외의 로봇주들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는 최근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대략적으로 50만 주 내외의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평균적으로 30만 원 전후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6조 4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43만 원대까지 도달했던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테슬라가 옵티머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 26년도 2, 3분기쯤에 본격 출시를 할 것이고,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최소 3천만 원에서 약 4천만 원 정도 사이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휴머노이드형 로봇 그 자체가 최소 5만 대 이상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형 로봇과 관련된 이슈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금주 내내 삼성전자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지어서 휴머노이드형 어떤 산업, 로봇에 대한 어떤 뉴스가 조금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자세한 정보는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QR코드로 참여하신 정보방에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종목은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32만 원 정도 선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아주 중요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이고, 일시적인 투매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30만 원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사실상 물량을 비중을 굵직하게 크게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가격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방에 무료로 참여하셔서 보다 상세한 투자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우리가 사실 상대할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해요. 물론 지금 현재 HD현대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양대 산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는, 다소 조금은 과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계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조금 결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떤 식의 사업을 펼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굳이 따지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도 하고 있고
물류 배송 시장도 진출한 상황이고 휴머노이드형 로봇도 개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로봇조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예 다릅니다. 즉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때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2, 3위 정도, 때때로는 1위까지도 기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4위에서 5위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 어찌 본다라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레인보우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바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업계 최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H 시리즈로 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산업에 통틀어 가지고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또는 어떤 생산 공정에 필요한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협동 로봇이 필요한 곳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 시리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조선, 즉 배를 만드는 공정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에도 동사의 협동 로봇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물론 협동 로봇의 시장이 그리 대규모로 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탑5 안에는 드는 성과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워낙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하면 로봇하면 인공지능 이 두 가지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다트슈트라고 해서 독자적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AI가 협동 로봇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정이 있을 때 세밀한 공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세밀한 공정에 있어서도 로봇도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시행착오 횟수를 줄여 나가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협동 로봇이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생산 설비에서 동사가 계속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래도 점진적으로 키워갈 확률이 매우 높고 또 동사 역시 단순히 협동 로봇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보다는 그 외에 휴머노이드형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물류 배송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로봇 시장으로도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동종목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니죠. 그리고 한때는 시장에서 저점 대비 3만 원대에서 그래도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참 많은 분들과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긴 한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이 치고 나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웅크려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힘이 빠진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때다고 좀 치고 나가는 격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 두 종목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신다면 반대급부로서 내가 두산 로보틱스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표 삼아서 보시는 것이 맞겠고 또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고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지표 삼아서 보실 필요도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쪽으로 보게 된다면 자, 오늘 아무래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 또 금주에 계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세를 보여줬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상당히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업을 통틀어 가지고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앞으로 블루오션이고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래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달리 본다면 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즉 없던 게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어찌 본다면 광기 어린 시세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기존의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을 잘해왔고 글로벌 탑5 안에 들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즉 어찌 본다면 사업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휴머노이드형 관련된 로봇주들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투자 타이밍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구간 내에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어떤 매수는 조금 보류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 참여하시게 된다면 적절한 투자 시점이 도래하였을 시에 제가 바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시점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전략이 여러분들께 아마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 요 근래 들어서도 뭐 로봇주 아니면은 2차 전지주 또는 더 나아가서 반도체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서부터 뭐 길게 본다면 전년도 12월 아주 추운 겨울 날씨 때부터 많은 분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HBM을 정말 수백 번은 좀 외쳤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결과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앞으로 있을 휴머노이드 또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전략 그리고 지수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아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꼭들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게 된다면 자, 부품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부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품이라는 게 어찌 본다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것이 AI로 지금 대체되고 있지만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주 물밀듯이 어떤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로봇 시장에 1위를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였죠? 테슬라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면서 자, 우리도 지금 로봇을 만들었어.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라면서 딱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로봇의 형태, 로봇의 어떤 움직임,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일론 머스크는 또는 테슬라 로봇 사업 관계자는 딱 한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모듈화된, 소형화된 감속기. 즉 감속기라는 것은 인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팔꿈치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각각의 관절의 어떤 크기는 인간만 하더라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모든 관절 부위 또는 어떤 운동 부위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그냥 단일화 시켜버렸습니다. 표준화 시켜버렸고 아주 소형화를 시켰고 그 소형화시킨 즉 표준화시킨 그 부품을 가지고 휴머노이드형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로봇 제조 단가가 뭐 기존에 100만 원이었더라면 한 50만 원대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함에 있어서도 속도도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왜? 기존에는 팔꿈치에 들어가는 부품,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뭐 척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 이것이 모두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하나의 부품으로 다 아예 퉁쳐버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대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회에 맞춰서 여러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BB테크 많은 분들이 야, 이 종목 정말 아깝다라는 표현을 써도
정말 무색할 정도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의 그 자체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본다면 감속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동만 하는 감속기가 있고 또 휴머노이드처럼 다관절, 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계란 껍질도 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볼링공에 로봇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하모닉 감속기입니다. 근데 이 하모닉 감속기가 한두 군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로봇 하나 만드는 데서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조 단가의 약 5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머노이드가 되었든 어떤 로봇이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산업의 어떤 틀을 바꿔버리게 된다면 감속기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속기와 관련된 부품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신다면 자, 옵티머스 관절 구동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소위 말해서 관절 구동 감속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스펙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너희가 이런 부품 만들었다면 우리한테 팔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물건을 팔게 라고 하는 상황도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해당 부품의 어떤 성능을 뛰어넘는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업계에 많이 어찌 보면 공동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SBB테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래도 상장사 중에서 그래도 로봇 관련 부품주 중에서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관절 구동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SBB테크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한때 일본이 독식했었던 감속기 시장 그리고 초정밀 감속기 시장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크게 알아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한때는 23년도쯤에는 주가가 천정부지를 치솟으면서 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정말 단기간 내에 상승률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무려 3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감속기에 대한 중요성을 어찌 보면 강조하는 그런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는 갑자기 로봇이라는 테마가 만들어졌고 로봇을 만드는 데는 감속기가 너무나 중요하대. 그리고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도 한대 라면서 감속기를 생산하는 모든 관련주들이 정말 천정부지로 사실상 거의 폭등, 급등의 시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감속기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죠. 자, 지난 2, 3년 동안 로봇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봇이 뭡니까? 청소용 로봇이죠. 청소용 로봇 아니면 글쎄요, 서빙봇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감속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를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물류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가 보통 한두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다관절로 들어갈수록 감속기 사용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SBB테크에게 있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어떤 이슈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상장사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 테마에 어찌 보면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엮이기 위해서 휴머노이드형 관련된 부품을 생산했다 또는 개발 진행 중에 있다. 하다못해 2차 전지 기업들도 앞으로 휴머노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이 또는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때 그래도 시장에서 감속기 관련된 부품 테마 중에서는 그래도 SBB테크가 단연코 뭐 1등 또는 2등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로봇 또는 로봇 관련 부품주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리 크게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R&D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사업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뭐 화면상에 표시된 증권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증거금 100%의 종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분간 휴머노이드 또는 그와 관련된 수요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게 된다면 동사 역시 부품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그래도 강한 시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 전략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가격권을 지켜줄 때 눌림을 줄 때 보유를 해야 될지 또는 물량을 더 늘려야 될지 또는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가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 꼭들 참여를 하셔서 정말 실전에서 적용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정말 귀한 투자 전략 꼭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원래 준비된 종목은 SPG인데 제가 SPG보다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정말 즉흥적이긴 한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본다면 삼성 SDI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삼성 SDI가 한때는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 있었던 주식이었죠. 그래요. 지금은 대략 30만 원 채 안 되는 가격까지 어찌 본다면 하락을 했고 조정을 거쳐왔고 이제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까요? 왜? 자, 미국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것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어찌 본다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왜 삼성 SDI는 한때 LG화학이 2차 전지로 엄청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주가가 100만 원대까지 갈 때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왜 못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그것 때문이지라고 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삼성 SDI는 사실상 삼원계 배터리,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을 통해서 또는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면서 그런 어떤 배터리 2차 전지를 생산하고 공급을 했었던 여타 기업들 대비 그러한 것들 삼원계 배터리는 충분히 잘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8년 또는 2030년 그쯤에서 정말 완성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상용화를 할 것이다 라고 2, 3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족보행이죠. 자,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뭐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캠핑 요즘 많이들 하시죠. 더 나아가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으로 군대를 좀 다녀오셨다라면 아마 백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낭 뭐 한 2, 30kg 뭐 또는 10kg 이상의 정말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아마 다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움직임이 자유롭기가 어렵죠. 까딱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기존에는 정말 백팩, 지금 가방을 매듯이 짊어지고 다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몇 킬로까지? 대략적으로 최소 10kg, 많으면 15kg까지 무게를 줄여야 돼요. 배터리를. 자, 그럼 그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사실상 로봇의 어떤 작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로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뭐 몇몇 가지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허락했다라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2차 전지와 같이 묶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고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뭐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이용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까지 통으로 여러분께 투자 전략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를 드릴 터이니 꼭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